제프리 앱스타인.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억만장자의 성범죄 스캔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표면을 한 거풀만 벗겨내면 각국 정보기관, 그리고 세계 최고 권력자들의 얽히고 설킨, 뭐랄까, 거대한 음모의 거미줄 같은 게 드러납니다. 자, 오늘 앱스타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그 충격적인 미스터리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앱스타인은 그냥 개인의 취약한 욕망을 채운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강대국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만든 거대한 정보작전, 그 핵심에 있던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미스터리를 5단계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야기, 억만장자의 범죄부터 시작해서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실은 정보기관 요원이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까지 파헤쳐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덮으려는 거대한 세력, 그 침묵의 카르텔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제프리 앱스타인,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엄청난 돈과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던 그런 금융가였죠. 이 사건의 중심에는 리틀 세인트 제임스라는 이름의 개인 소유 섬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섬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소아성애자의 섬이라고 불렀죠.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곳은 앱스타인의 범죄 소굴이었고 수십 명의 미성년 소녀들이 끔찍한 성착취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요. 앱스타인의 이런 끔찍한 취향이 그들만의 세상, 그러니까 최상류층 사교계에서는 그냥 공공의 난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2002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한 잡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는 나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는데 상당수가 어린 편이죠. 이 말 한마디가 당시 분위기를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또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의 범죄가 드러나고 나서부터가 정말 이상합니다. 의문투성이에요. 2008년에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고작 13개월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벼운 처벌을 받아요. 그러다 2019년에 다시 체포되면서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지나 보다 했는데 재판을 앞두고 미국에서 보안이 가장 철저하다는 교도소에서 갑자기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공식 발표는 자살. 사건은 그렇게 모든 비밀을 아는 채 끝나버리는 듯했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복잡해집니다. 범죄를 저지른 억만장자. 이 설명 하나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미스터리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질문들이 바로 공색적인 이야기를 무너뜨리는 균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그 엄청난 돈,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무도 그의 사업 모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둘째, 대학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뉴욕 최고 명문 사립학교인 돌턴 스쿨에서 수학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를 채용한 교장이 CIA의 전신인 OSS 출신의 전직 정보요원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보기관이 자기 사람을 챙겨주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일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가설을 한번 들여다보죠. 앱스타인의 이 모든 활동이 사실은 개인의 쾌락을 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정교하게 설계된 어떤 정보기관의 작전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2008년에 앱스타인한테 그 말도 안 되는 가벼운 역량을 줬던 바로 그 검사, 알렉산더 아코스타가 나중에 한 증언이거든요. 앱스타인은 정보기관 소속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중심에는 앱스타인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오랜 파트너 길레인 맥스웰을 봐야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로버트 맥스웰이라는 언론 재벌인데 평생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스파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앱스타인 본인도 에후드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랑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리들이 곳곳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떠도는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전직 CIA 요원, 전직 이스라엘 정보장교, 심지어 연방 검사까지. 이쪽 세계를 잘 아는 내부자들이 직접 나서서 앱스타인은 스파이가 맞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앱스타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걸까요? 내부자들은 하나같이 허니트랩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허니트랩은 스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미끼로 상대를 꿰어내서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의 증거를 딱 확보해서 그걸로 상대를 협박하고 조종하는 겁니다. 앱스타인의 섬은 바로 이 허니트랩 작전을 위한 거대한 무대였다는 거예요. 작전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재계 거물, 과학자 같은 표적을 정해요. 그리고 앱스타인의 개인 섬으로 초대하는 거죠. 거기서 미성년 소녀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움직여라. 이렇게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치, 금융, 과학계 최고위층의 약점을 손에 쥐면 외교 정책이든 기술 이전이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들은 단순한 범죄 증거가 아니라 각국 지도자들을 조종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였던 셈입니다. 앱스타인이 죽고 난 후에 이 끔찍한 진실을 덮으려는 움직임이 아주 노골적으로 시작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하는 것처럼요. 가장 이상한 건 미국 법무부의 태도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앱스타인 고객 명단이 지금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에 법무부가 갑자기 그런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180도 바꿔버려요. 아니, 대체 그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 명단에 그냥 범죄자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보 작전에 걸려든 각국 지도자들의 이름이 빼곡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다 나중에 공개된 문서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랬습니다. 수천 페이지 분량이었지만 거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새까맣게 지워져 있었어요. 뭔가를 보여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더 철저하게 진실을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명단은 없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 법무부가 나중에는 이 사건 관련 문서가 100만 건 이상이나 추가로 발견됐다고 보고를 해요. 없던 문서 100만 건이 대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걸까요? 그러고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앱스타인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은 대체 뭘까요? 한 개인의 범죄 기록, 그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 권력자들의 운명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정보가 아직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